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이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맙니다. 우리는 늘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기를 구하려 하지만 세상을 조금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철저히 이기적이며 때로는 타인의 고통을 양분 삼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끔찍한 부류가 우리 주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을 유독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을 섞고 나면 며칠 동안 애매하게 기분이 나빠지고 내 속을 긁어놓으며 끝내 내 에너지를 바닥까지 갉아먹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흔히 내 탓을 합니다. 내가 나약해서 그런가? 내가 대처를 잘못했나? 하며 밤새워 고민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부류를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성격 특성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공감 능력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으며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헛된 과대망상에 빠져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해부하려 합니다. 당신을 조종하고 착취하려는 자들에게 결코 보여주어서는 안 될 단 한 가지의 치명적인 반응과 그들을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가장 우아하고도 차가운 복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어설픈 연민과 착한 사람이 되려는 강박을 버리고 제 경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약탈자들은 처음부터 이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은 당신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자신의 통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른바 러브바밍, 즉 애정폭탄을 터뜨립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의 에이스다. 당신만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과도한 칭찬을 퍼붓고 마치 당신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줄 것처럼 헛된 희망을 심어줍니다. 건강한 상사나 동료라면 결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독 한 사람만을 대놓고 편애하며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이 애정공세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을 완벽하게 자신의 발밑에 두고 충성하게 만들며 조종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달콤한 칭찬에 취해 경계심을 푸는 순간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완벽한 착취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공과 사의 선을 가볍게 넘나들며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일과 시간 이후에도 과도하게 당신의 시간을 빼앗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통제권에 넣은 이 약탈자들은 이제 교묘하게 당신의 감정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선을 넘는 농담을 던지고 근거 없이 삐딱선을 타며 당신을 도발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당신의 공로는 자신의 것으로 가로챕니다. 이때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들의 소름 끼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헤집고 찌를 때 상대방이 펄쩍 뛰며 화를 내거나 슬퍼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엄청난 우월감을 느낍니다. 자신은 쿨하게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보며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을 완벽하게 쥐고 흔들고 있구나 하는 병적인 쾌감을 얻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들의 내면은 사실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은 너무나 불안정해서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찬사나 반응, 즉 공급원 서플라이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도발에 억울해하며 항변할 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를 때, 심지어 상처받아 눈물을 흘릴 때, 당신의 그 모든 감정적 반응은 그들의 텅 빈 자존감을 채워주는 가장 완벽한 먹잇감이 됩니다.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이들에게는 죄책감이라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었을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얄팍한 수치심은 느낄지언정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는 죄책감의 기능은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느냐고 호소하는 것은 흡혈귀에게 목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완벽한 헛수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착취자들에게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가장 단호하고 완벽한 대처법은 바로 절대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를 회색돌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칙칙하고 몸이 건조한 회색 돌멩이가 되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후벼 파기 위해 미끼를 던져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반응을 끄십시오. 화가 나도 무표정하게, 억울해도 건조하게 돌처럼 차갑게 대하십시오.
감정을 1%도 섞지 않은 무미건조함, 그것이 당신이 취해야 할 완벽한 방패입니다. 이 철저한 무반응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감정의 먹잇감이 완전히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이 처음 이 회색돌처럼 굴기 시작하면 그들은 평소처럼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더 미친 듯이 날뛰고 도발할 것입니다. 너 갑자기 태도가 왜 그러냐며 화를 내기도 하고 갑자기 잘해주며 회유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나운 맹수 앞에서 살기 위해 숨을 참고 죽은 척을 하는 것처럼 버티십시오. 눈에 띄지 않게 그저 배경에 조용히 묻혀버리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당신을 보며 그들은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게 줄 양분이 없는 재미없는 돌멩이구나. 그러고는 당신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고 알아서 당신 곁을 떠나 다른 먹잇감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거둘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완벽한 승리입니다. 특히 당신을 괴롭히는 자가 직장 상사나 동료라면 침묵과 더불어 한 가지 무기를 더 쥐어야 합니다. 바로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들은 공로는 자신이 차지하고 실수는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데 천재적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내 실수가 맞다고 인정하겠지만 이들에게 그런 합리적인 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업무를 나눌 때는 절대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회의 내용, 업무 지시 등은 반드시 메일이나 문자,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십시오. 불합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동의하에 녹취라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감정은 철저히 숨기되 현실적인 방어막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쳐두어야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난도질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변해서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칼에 베었을 때 그 칼에게 내 상처를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원인과 그것을 치료하는 해결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을 찌른 칼에게 치유를 구하는 헛된 기대를 당장 버리십시오. 당신의 슬픔과 상처는 책이나 영화, 광활한 자연 혹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당신 스스로 치유해야 할 몫입니다. 이 지독한 성향을 가진 자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끔찍한 결함을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그 노력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당신의 소중한 젊음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내 마음속에서 한 단계 낮추어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마음의 손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쥐고 흔들려 한다면 영혼을 비운 무심한 돌멩이가 되십시오. 타인의 광기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내면의 평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요동치는 이 미친 세상에서 당신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철학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지독한 인간관계를 베어낼 차가운 진실을 전해드렸습니다.